자,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보이는 경관 어떻게 판단하냐면, 도시에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네, 이러한 모습이 있네, 이러한 모습이 있네, 도시에서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도시 경관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도시 경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겉모습을 우리 도시 경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경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시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도시 경관을 살펴봤을 때 이 도시 경관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냐면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낮아지더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건물의 높이가 낮지만 이게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진다?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의 높이, 도시 경관을 통해서 우리 도시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를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기능, 도시들이 특정 지역마다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역 분화라고 불리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 기능이 적합한 지역들에 따라서 무슨 기능들이 지역마다 기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 이것을 지역 분화라고 부르고요. 크게 두 개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개의 용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먼저 집심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모을 집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능은 서로 모인다. 이거를 우리 집심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같은 기능은 모이면 그럼 다른 기능들은 어떻게 돼서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다른 종류의 기능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런데 다시 두 개의 용어 알아둘게요. 먼저 집심 현상. 같은 종류의 기능은 어떻게 돼? 서로 모이고, 이심 현상. 다른 종류의 기능은 서로 분리가 되어진다. 요거 집심과 이심 현상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심과 이심 현상은 어떻게?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잘 나타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러한 지역분화는 김천보다는 어디에서? 대구에서 더 잘 나타나고 대구보다는 어디? 서울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김천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주로 대구에서 선생님도 살고 있고 선생님 고향인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면 볼 수 있는 대구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심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 내부 지역을 보면 크게 4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은요,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도심은 무슨 기능을 담당한다?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중추관리 기능이 뭐냐면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해서 전문 서비스 또는 고급 상점 요런 것들을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도심이고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추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줄거든요. 상주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두셔야 돼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란 거 무엇이냐? 도심에서 주간의 유동 인구는 많지만 야간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간과 야간의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요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예요. 뭐냐? 주간과 야간의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 인구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공짜 뻥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요게 인구 밀도, 여기가 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도심으로 볼게요. 여기를 도심으로 보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건데 주간에는 어떻게 도심이 인구가 많고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적어요. 하지만 야간에는요 거꾸로 나타납니다. 야간에는 거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변은 인구가 많고 도심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심과 주변 사이에 도심과 도심지는 주간 인구와 그렇죠. 야간 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 현상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이것을 인구 공동화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공동화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구에서 동성로 일대예요. 그래서 동성로 일대가 가장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은요, 우리 바로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라는 거, 도심의 기능을 분담을 해서요, 도심의 과밀화를 해소한다. 도심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도심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중간지대와 주변 지역 사이에 무엇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이 발달한 지점에서 바로 부도심이라는 게 발달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일부는 이 도심을 빠져나와 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발달한 지점에 이러한 도심의 일부 기능들이 넘어와서 발달해서 조그마한 도심을 이루거든요. 이것을 부도심이라고 부르고요. 대구에서는 주로 어디 주변을 최근에 부도심이라고 보냐면 동대구역 주변을 최근에 부도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주변에 가면 여러분들 뭐 최근에 백화점 중 가장 큰 백화점이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동대구역 버스 터미널도 있으니까 교통도 편리하죠. 신세계 백화점 있고 그 앞에 나가면 이제 동대구에 이제 벤처밸리라고 각종 회사들이 몰리는 오피스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중앙로 동성로 주변이 이제 대구에서 원래 도심이거든요.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만 그 도심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교통이 편리한 이러한 동대구역 주변으로 빠져나와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부도심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지역은 중간지역이라는 지점이에요. 중간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점인데 얘는 도심 주변에 있어요. 도심 주변에 있고 오래된 주택, 상가, 공장이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섞여서 나타난다 뜻입니다.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역은 어떠냐면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중간 지역인데 어떻게 나냐면 보통은 뭐 도시면 도심 기능 한 기능이 우월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뭐 여기는 주택, 뭐 그리고 뭐 옆에는 여기는 뭐 상가 그리고 또 옆에는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특징이 있어요. 뭐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사회 현상은 어떤 지역을 탁 넘어간다 해가지고 뭐 성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주택이란지 상가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도심과 멀어지는 지역에서는 신흥 주거단지, 새롭게 만든 주거단지와 공장이 섞여서 나타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어디냐면 대구에서는 주로 서구, 북구 일대예요. 서구라든지 북구 일대가 약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뭐 서구가 어디고 북구가 어디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요거는 수업 시간 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직접 사례들을 보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를 잠깐 조금 이따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고 선생님 조금 더 수업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지역,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이고요. 여기는 특징이 지가가 낮습니다. 지가가 낮고 도심에 비해 쾌적한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낮기 때문에 토지를 대규모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학교, 공장과 같은 것들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변 지역 외곽에는 주로 개발 제한 구역이란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이란 게 뭐냐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요. 녹지 공간 보전을 위해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이 새로 들어올 수 없게 제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곽 지역,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그린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 벨트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다시 한번 보면요. 외곽 지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가가 낮습니다. 우리 지가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지가가 낮고 도심에 비해서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비교적 토지를 넓게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배치를 굉장히 쾌적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단지 또는 학교, 공장이 있다. 그리고 이 외곽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 우리말로 그린벨트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의 모식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심, 부도심.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핵심 관리 기능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심이죠. 그리고 그 외곽 교통이 좋은 곳에 발달하는 부도심, 도심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그리고 도심 주변에 중간 지역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택,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중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외곽에 지가가 낮은 곳에는 주변 지역이 위치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주변 지역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고 대규모 주택단지 또는 공장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요, 정리를 하실 때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여기는 특징이 주변 지역의 특징은 뭐지, 중간 지역의 특징은 뭐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 특징이 뭐였지, 특징이 뭐였지, 요렇게 정리하시면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요 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대구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한번 좀 보면요. 지도를 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논다면
그렇죠. 주로 논다면 여기에서 놀 거예요. 여기 중앙로 일대. 여러분들 보통 대구역 여기서 기차를 많이 내려서 요렇게 가죠. 요 지역 지금 선생님이 이제 B금을 칠 거예요. 대구역에서 내려서 여러분들 요 지역을 우리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렇죠. 동성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뭐 영숙해요, 뭐 여러 가지 식당 그리고 백화점 요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로가 보면 그렇죠. 대구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잠시만요.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교통이 버스도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요 지역 교통이 편리한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구에서 요 지역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동대구역 주변에 이 도심이 기능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동대구역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동대구역 주변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동대구역 주변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렇죠.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부도심이라고 부르고 이 부도심 주변으로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도심이라 했죠. 도심 그리고 동대구 주변이 부도심이라 했죠. 이 부도심 주변으로 보면 대구에서도 보면 이제 주택단지와 각종 공업지가 이렇게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란색 빗금을 친 지역인데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변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주변 지역을 벗어나면 뭐 여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단도 있고 이렇게 공단도 보이고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막 그래요. 지금 요 밑에 더 밑에도 있는데 지금 안 당겨져서 그런데 우리 요러한 지역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요러한 지역들을 외곽 또는 주변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러한 지역들이 공단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조금 전형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좀 나타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렇게 도시의 내부 구조, 대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요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